그 다음에 어디냐면 그래서 74페이지에 74페이지에 6-2번 집합의 연산 법칙. 자, 연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좀 전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집합의 연산 법칙. 에 대해서 얘기가 했습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집합 A, B, C에 대하여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우리가 실수해서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이거 만족하죠? 덧셈에 대해서. 자, 합집합에 대해서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에 대해서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 성립합니다. 뭐 실수에서도 이런 거 성립하잖아. 교환 법칙입니다. 이게 성립한다 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어. 실수에서는 요거죠. 합이면 여기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곱셈에 대해서도 결합 법칙이 이렇게 됩니다. 이 집합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합집합에 대해서 얘는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되고, 교집합에 대해서도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 같은 연산 세 개가 있을 때 이것이 결합 법칙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우리가 실수해서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죠. 얘는 AB 더하기 AC,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AC 더하기 BC. 요게 분배 법칙이었어. 집합에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데 어떻게 성립하냐. 먼저 A 교집합 B 합집합 C예요. 교집합 합집합 따로 있을 때 같으면 결합 법칙이고 다르면 분배 법칙인데,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A 교집합까지 이렇게 분배를 해서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첫 번째 분배 법칙. 웃긴 건 얘가 합집합이어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도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얘하고 이렇게 해주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배 법칙인데 학생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 A 교집합이라는 공통 부분이 있잖아. 얘를 묶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묶어주면 B 합집합 C가 남죠. 얘가 일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래 것도 A 합집합으로 묶어준다고 생각했을 때 남는 게 B 교집합 C. 이것도 분배 법칙이다.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연산 법칙이고,
그 다음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드 모르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드 모르간의 법칙. 드 모르간의 법칙. 이 뭐냐? 전체 집합 유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첫 번째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자,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A의 여집합 합집합이 교집합이 되고 B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 두 번째 2번이라고 돼 있네. A 교집합 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여집합 교집합이 합집합이 되고 B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드모르간의 법칙이고, 증명은 뭐 교과서나 참고서 이런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좌변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우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같은 영역이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78페이지 봅시다. 78페이지. 78페이지에 유형 5번을 보시면 307번. 자, 지금 A 빼기 B 빼기 C. 자, 이거를 연산 법칙에 의해서 바꿀 거야. 잘 봐. 얘는 A 빼기 차집합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로 넘어갈 때 성질들을 다 쓸게. 차집합의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얘 빼기 얘니까 A 교집합 얘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얘의 교집합 얘의 여집합. 얘도 일로 넘어갈 때도 차집합의 성질. 그 다음에 여집합을 안으로 들어보낼 거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이 되고,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죠.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C잖아. 그냥 C라고 쓸게. 자, 요것이 바로 드모르간입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하고 합집합 다르니까 분배법칙 쓰는 거죠. 같으면 결합법칙, 교합법칙 막 쓸 텐데 그건 분배법칙이야.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로 넘어가는 게 분배법칙. 그 다음에 이제 A 교집합 B 여집합은 A 빼기 B가 되고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옳은 거를 고르라는데 맞죠? 여기서 차집합의 성질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바꾸는 것도 좋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곳에 빈칸이 들어있습니다.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 니은, 디귿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걸로 올바로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시킬 때 단계 넘어갈 때 어떤 성질을 썼느냐를 명확하게 알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때 307번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313번을 보시면 313번
자연수에 n이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an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문제에서 뭔가를 정의하잖아요. 그거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문제에서는 그것의 정의를 따라간다는 얘기야. an이 x는 n의 양의 약수 이렇게 정의했어. 요금과 연관지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이 들어갔다면 10의 양의 약수니까 1, 2, 5, 10 이렇게 되겠죠. n이 결정될 때마다 이 집합이 결정되는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어. 지금 약수, 양의 약수들의 집합이라고 정의 내렸을 때 자, A, O 합집합 A, U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치수값. 자연수 K의 치수값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이 문제는 좀 그러네. 본래는 밑에 보면 314, 315번 이런 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A5가 5의 약수니까 1, 5고요. A6은 1, 2, 3, 6이죠. 합집합을 해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1, 2, 3, 5, 6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K의 양의 약수의 집합인데 얘를 다 포함해야 된대. 그러면 1도 들어있어야 되고 2도 들어있어야 되고 3도 들어있어야 되고 5도 포함하고 6도 포함해야 되는 게 K죠. 즉 K는 1, 2, 3, 5, 6에 뭐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죠.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이야. 최소 공배수야. 몇이 된다는 얘기야? 30이 된다는 얘기죠. 30이다 이러니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갈게요. 74페이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합 2개짜리하고 3개짜리인데 뭐 여기까지만 나와요. 끽해야 3개짜리. 첫 번째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한 다음에 A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뺀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나와요. A, B 이렇게 있을 때 각 영역이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을 때 이 영역에 A개의 원소가 있고 여기에 B개의 원소가 있고 이 교집합에 C개의 원소가 있다면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거든요. A 합집합 B가. 근데 A의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C고 B의 원소의 개수는 B 더하기 C예요. 그럼 C가 2번 더해진 거잖아. 그래서 C를 한번 빼야 되거든. 그게 A 교집합 B 한번 빼는 이유가 되겠어요. 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개짜리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자 하나 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자, 이 위에처럼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걸 빼줄 거야. 얘랑 겹치는 부분이
A 교집합 B 얘랑 겹치는 부분이 B 교집합 C 얘하고 얘가 겹치는 부분이 C-A 아니 C 교집합 A. 근데 이렇게 빼고 나면 너무 뺐어요. 너무 뺐어. 무슨 얘기냐? 봐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했을 때 저처럼 개수가 A개, B개, C개, D, E, F, G개 했을 때 좌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죠. A부터 G까지 하나씩 있으면 되는데 우변은 A가 A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G고요. B가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G고요. C가 C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야. 너무 더했기 때문에 뺀다 그랬잖아. 빼봅시다. A 교집합 B, D하고 G죠. B 교집합 C, E하고 G예요. C 교집합 A, F하고 G야. 공통분 뺐다 칩시다. 그래서 D가 두 개니까 D를 하나 뺐어요. E가 두 개니까 E를 하나 뺐어. F가 두 개니까 F를 하나 뺐어. 그러니까 이제 A 하나, B, C, D, E, F, G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 G가 뭐야? G도 위에선 G가 3개거든요? 아래에도 3개라서 날아가고 날아가 버려. G가 다 날아가 버렸어. 유민아, G 하나 남겨놔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G를 더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 G를 더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 갔어? 요거 얘가 바로 A, B, C의 교집합.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마지막에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3개짜리는 이렇게 뭐 전문용어로 뭐 포함배제 원리라고 하는데 이게 4개짜리도 똑같아요. 구조가 4개짜리 생각해봐. 하나 다 더한 다음에 2개짜리 다 빼. 그 다음에 3개짜리 더해. 4개짜리 빼. 지그재로 갑니다. 이 마지막에 빼는 게 나와. 5개는 6개 다 마찬가지거든요. n개가 있어도 그게 마찬가지 구조로 흘러가요. 본래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짜리까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뭐야 이거는 사족 같은데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게 전체 집합에서 A를 개수를 빼면 됩니다. 이거는 여집합이니까. 그리고 4번 아까 A 빼기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A 교집합 B 교집합을 내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합집합에서 A에서 교집합을 빼도 된다고 그랬잖아. A에서 교집합을 빼도 되고요. 아니면 합집합에서 B를 빼도 된다고 얘기했었지. 얘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막 많이 나오진 않는데 많이 나오는 건 원소에서 따지는 거는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야. 얘는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갖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자 319번 보세요. 319번.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5래.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가 15고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5일 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집합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얘기죠. 자,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 여집합이잖아. 이것의 원소의 개수죠. 그럼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봐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그냥 빼는 거라고. 얘는 전체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뺄 거예요. 요걸 할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봐봐. 딱 보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A 있고 B 있고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 45개래. A 빼기 B가 15. 여기가 15개가 있대요. A 여집합이 25개래. 25개래. 맞죠? 그러면은 거기서 A 교집합 B가 요 A 교집합 B를 구해야 되잖아.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요거죠, 요거는 요거죠, 요거.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다. 차집합이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죠. 옛날 그림보다 이게 낫겠다. 근데 A의 여집합이 25니까 A의 여집합이 25구나. 이 그림이 잘못됐네.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다. A의 여집합이 25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빼니까 여기 20개가 되죠. 마이너스 N A 교집합 B가 되네. 여기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나옵니다. 5개가 되는 거죠. 얘가 5개야. 그래서 전체 45에서 5개를 빼게 되겠네요. 40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계산은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22번을 보시면 그렇게 잘 나오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는 그렇게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322번 볼게. 어느 학교에 학생 300명, 전체 학생이 300명이니까 얘를 300이라고 할게. 전체 집합을. 그때 태블릿을 갖고 있는 학생, 노트북을 갖고 있는 학생이래. 자, 태블릿을 갖고 있는 학생을 집합 A라고 하고 노트북을 갖고 있는 학생을 집합 B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문제 세팅에 따라 태블릿을 갖고 있는 학생이 222명이래. NA가 222명이고 노트북을 갖고 있는 학생이 156명이래. NB가 156명이야. 이런 식으로 세팅해야 돼요. 태블릿과 노트북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은 학생. 자, 잡아. 태블릿도 갖고 있지 않다가 이거야. 그리고 노트북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애들이 15명이다. 이때 태블릿과 노트북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 태블릿도 갖고 있고 노트북도 갖고 있는 이 학생의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 A 드모르간에서 A 합과 B의 전체 여집합이 15니까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뺀 것이 15란 얘기죠. 여집합에 의해서 전체가 300이고요. A 합집합 B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85라고. 그럼 봐봐. 우리가 A 집합 B를 구하기 위해서 얘 알고 얘를 알고 있잖아. 첫 번째 거죠. 그래서 N A 합집합 B는 N A 더하기 N 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가 됩니다. 문제에서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 위치 바꿔도 돼요. 문제 풀 때. 자, 지금 그냥 할게. 얘가 285는
A가 222, B가 156 빼기 N A 교집합 B 이 식으로 이제 방정식을 풀면 된다는 얘기죠.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93이 나온대요. 이게. 그래서 노트북과 태블릿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이 93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봐야 될 것이 일단은 우리가 해봐야 될 게 288번부터 오늘이 금요일이죠. 330번까지만 되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좀 봅시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